새해가 왔는데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2022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운 곳은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유럽이 여전히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이슈는 올해 뉴욕 증시에서도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에너지 시장의 올해 전망을 두고 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석학인 다니엘 예르긴 S&P 글로벌 부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더 프라이즈라는 저서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제가 예르긴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분의 스케줄상 이메일과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르긴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에너지 시장 전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 예르긴 부회장은 역시 유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는 천연가스, 특히 액화 천연가스를 꼽았습니다. 예르긴 부회장은 우선 유럽이 다음 겨울에 러시아 가스로 가스 창고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시장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자, 전쟁 전에 유럽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 가스가 담당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가스의 공급이 급감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유럽의 가스 부족분이 300억 입방미터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거는 총 수요의 7%에 달하는 양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수입을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공급망의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LNG를 들여오기 위한 각종 터미널 공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르긴 부회장에 따르면 2021년까지만 해도 이 미국산 LNG는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이 미국 LNG의 가장 큰 시장이 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LNG 공급망을 놓고 아시아와 유럽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르긴 부회장의 예측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LNG 경쟁, 이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99%를 수입해서 쓰는 순수입국입니다. 자, 에너지 시장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이슈, 바로 전기차입니다. 자,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가 가져온 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전기차 구매에 천문학적인 세액공제 혜택,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에만 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유럽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휘발유 차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예르긴 부회장은 그러나 이 전기차 시대가 가져올 리스크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최대 리스크, 바로 광물 전쟁입니다. 자, 예르긴 부회장은 최근에 그와 그의 연구팀이 이 구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리라는 금속을 연구한 이유는 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엔진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를 비롯해 배선과 배터리백 등의 구리가 다량으로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과 니켈 등이 핵심 소재입니다. 자, 스위스 투자은행 UBS 그룹이 내연기관차인 폭스바겐 골프와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를 분석해서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볼트의 구리가 80% 이상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속이 많이 들어가고 금속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르긴 부회장은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광물에 대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전기차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비슷한 이유, 같은 맥락에서 예르긴 부회장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광물 시장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휘발유차 시대에서는 이루지 못한 세계 주요 자동차 플레이어라는 꿈을 이 전기차 시대에는 이룰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망,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이 예르긴 부회장은 일단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이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예르긴 부회장은 그러나 석유, 즉 오일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과 석유 산업 또한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일단 자동차 시장에서 이 석유의 영향력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이 석유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한 의류, 화장품, 제약 등의 산업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가 앞서 이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예르긴 부회장은 이 절대적인 숫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신재생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는 좀 경계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르긴 부회장이 강조했던 것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 전 세계는 지금 원전의 역할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르긴 부회장은 만약에 독일이 전력 생산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로 25% 수준의 원전 비중을 유지했다면 우크라이나 위기에 훨씬 덜 취약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독일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수년 전에 원전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차세대 원전이나 이 첨단 원자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르긴 부회장은 예측했는데요. 이 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유독 많았던 우리나라 역시 곰씹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새해에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